신사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인간의 뇌 깊숙이 감춰진 가장 고요하고도 잔혹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창문을 닫고 조명을 낮추고 그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마음을 달래주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 밤 시작해볼까요? 나는 지난 10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몇 시간을 목격했습니다. 구급차의 문이 열리고 스트레처 위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차에 실려 오는 그들을 보면 나는 직감합니다. 아, 이번에도 늦었구나. 뇌는 너무 조용히 무너집니다. 가슴이 뛰지 않아도, 숨이 멎지 않아도 뇌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냥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 전부터 그들의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그 신호를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그 신호를 다리의 속삭임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통증이 아닙니다. 아주 미묘한 불균형, 가벼운 무력감,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어제 너무 걸어서 그런가 봐요. 나이 드니 다리가 무겁네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말 뒤에는 혈관이 천천히 막혀가는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뇌의 명령이 다리까지 닿지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 신체는 절박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나는 한 가지 경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수많은 죽음을 곁에서 본 사람이 들려주는 고백입니다. 나는 의사이지만 동시에 무력한 목격자이기도 했습니다. 내 손끝에서 생명이 떠나가는 순간 늘 같은 후회가 따라왔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틀 전에도 다리가 이상했어요. 근데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넘어갔죠. 그 짧은 문장이 나에게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 이틀이 바로 생명을 결정짓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병이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재앙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무지와 무시오에서 시작됩니다. 뇌경색은 폭풍처럼 오지만 그 바람은 오래전부터 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미세한 균열과 찌꺼기들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뇌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다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나는 매일 환자들을 보며 느낍니다. 인간은 참으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도 우리는 여전히 괜찮겠지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건 단지 피로라고, 어제 많이 걸어서 그런 거라고. 그런 자기 위안은 마치 잠들기 직전에 따뜻한 담요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담요는 곧 다가올 한파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리의 신호를 듣지 못한 채 평소처럼 걷고 평소처럼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사람은 걷지 못하게 됩니다. 말하지도, 삼키지도, 웃지도 못한 채로. 그때 나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고 약을 주고 재활을 돕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듣는 법은 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내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그런 신호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밤 나는 여러분에게 뇌경색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다리에서 일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단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집의 천장처럼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집니다. 다리가 보내는 그 작은 떨림, 감각의 둔화, 혹은 한쪽으로 쏠리는 균형의 이상.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신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나의 경험과 과학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뇌혈관의 비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뇌혈관은 오래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반짝이며 깨끗했죠. 물이 자유롭게 흐르고 탄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다릅니다. 사소한 녹이 피어나고 그 틈에 찌꺼기가 붙습니다. 콜레스테롤, 염증 세포, 죽은 조직들, 그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며 길을 좁혀갑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요. 물이 여전히 흐르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좁은 길을 한 덩어리의 찌꺼기가 막아버리는 순간 물은 멈춥니다. 뇌에서는 그것을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 비유를 자주 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뇌혈관의 노화를 과소평가합니다. 건강해요. 운동도 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혈관 속에서는 30년 된 아파트 수도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그 관을 두드리고 당뇨가 관벽을 녹입니다. 그 안에서 서서히 이끼가 자라고 결국 피의 흐름이 멈추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그 질문에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뇌경색은 돌발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과 습관의 누적입니다. 짜게 먹던 식탁, 늦은 밤에 담배 한 개비, 혈압을 재지 않았던 무심한 10년. 그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달래죠. 그렇게 뇌혈관의 수도관은 매일 조금씩 좁아지고 언젠가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나는 그 언젠가를 매일 목격합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신문을 읽던 노인이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집니다. 아내가 부축하려 하지만 그는 말이 어눌하고 얼굴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 몇 분이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오고 나는 뇌 MRI를 찍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그림자처럼 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부분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부러진 듯한 모습이죠. 그럴 때마다 나는 느낍니다. 세월은 우리 몸을 부식시키는 가장 완벽한 산성 용액이라고. 동맥경화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혈관벽에 아주 미세한 상처가 납니다. 거기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고 면역세포가 몰려와 염증을 만듭니다. 그 염증은 다시 상처를 만들고 상처 위에 더 많은 찌꺼기가 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를 우리는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그 플라크가 어느 날 떨어져 나와 뇌로 향하는 혈관을 막으면 그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반대로 혈관이 딱딱해지고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터집니다. 그것이 뇌출혈입니다. 결국 막히거나 터지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뇌의 일부가 죽습니다. 그 죽음은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 이르는 시간은 수십 년입니다. 인간의 혈관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방치했을 뿐입니다.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수도관이 30년째 청소되지 않았다면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러면 모두 고개를 젓죠. 그런데 왜 자기 혈관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걸까요? 사람들은 의학을 고치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봅니다. 의학은 늦지 않게 깨닫게 하는 언어입니다. 뇌경색을 겪은 사람의 대부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신호를 보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자주 저리고. 그러나 그들은 그 신호를 노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핑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우픈 순간도 있습니다. 한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혈관은 수도관이라기보다 막걸리통 같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죠. 하지만 웃음 뒤에는 묵직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몸속에는 녹슬고 있는 관이 있습니다. 단지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그 관을 맑게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혈관은 당신의 시간표입니다. 젊을 때의 무심함이 중년의 늦은 대가로 돌아오고 노년에는 폭풍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청소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대답은 단순합니다. 먼저 알고 인식하세요. 혈관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알면 그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무지는 가장 오래된 질병이고 지식은 그 해독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 언어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두려움을 외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병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삶의 유한성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뇌혈관의 붕괴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눈이 흐릿해지고 말이 꼬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증상을 피곤해서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오래된 수도관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비명이 시작된 후 우리가 가진 단 3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은 짧지만 인간의 생애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오고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렸다. 문이 열리면 들건 위엔 한쪽 팔과 다리가 힘없이 축 늘어진 환자가 실려 있을 것이다. 가족은 울며 따라오고 나는 시계를 본다. 증상 시작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다. 글쎄요, 어제 저녁쯤에 좀 이상하다고 하더니 그냥 주무셨어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늦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전쟁이다. 증상이 시작되고 3시간, 단 3시간이 뇌세포가 완전히 죽느냐, 다시 깨어나느냐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혹은 알아도 믿지 않는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병원 가봤자 별거 없을 거야.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러나 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분마다, 초마다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어간다. 매분 190만 개, 매시간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인간은 왜 이렇게 괜찮을 거야 라는 거짓말을 잘할까? 그것은 두려움을 견디는 방식이다. 병을 인정하는 것은 죽음을 인정하는 일과 같으니까. 그러나 그 부정은 너무나 치명적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아침에 다리에 힘이 빠져도 출근을 강행하고 점심쯤엔 팔이 말을 안 들어도 잠시 쉬면 괜찮겠지 하며 버틴다. 그 몇 시간의 자존심이 평생의 후회를 낳는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회피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절박하게 외치고 싶다. 지금 가세요. 지금, 당장. 뇌경색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병원에 오면 우리는 피를 녹이는 약을 씁니다. 그런데 그 약은 3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가진 잔혹한 의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구급차가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는 70대 남성이었고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안 움직인대요. 근데 잠깐 괜찮아져서 그냥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다시 쓰러졌어요.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증상 시작 후 7시간, 너무 늦었습니다. CT와 MRI를 찍었을 때 뇌의 절반이 이미 희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약을 쓸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너무 늦은 사람들에게만 도착하는 경고구나. 시간은 잔인합니다. 뇌경색이 시작되면 혈액이 공급되지 않은 부위의 세포들은 산소를 잃고 그 산소 부족이 연쇄 반응처럼 주변 세포를 죽입니다. 그 세포가 죽을수록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합니다. 그 조금만이 바로 죽음의 문턱을 넘게 만드는 주문입니다.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뇌는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불길 앞에서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놀라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뇌세포의 죽음은 불길처럼 번집니다. 초 단위로 퍼지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단 하나, 즉각적인 응급조치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잔혹한 사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환자는 오후 3시에 증상이 시작되었는데 저녁 7시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가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는 결국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내게 말했죠. 선생님, 그때 그냥 바로 병원 갔으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병보다 시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병은 인간의 일부지만 시간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도, 기술도, 의사도 무력해집니다. 나는 매일 그 무력함을 견딥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때 왔고 그들은 걸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시간, 단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심되면 병원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은 뇌경색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뇌의 신호보다 느립니다. 뇌는 이미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당신의 마음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영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을 피하길 바랍니다. 골든타임은 단 3시간. 하지만 그 3시간이 평생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걷고 말하고 웃을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뇌경색은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그 도둑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잠그지 말고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뇌경색보다 더 교묘하고 더 무서운 거짓말쟁이.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의 세계입니다. 잠시 증상이 사라진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 뇌는 마지막 경고장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다행히 금방 괜찮아졌어요.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뇌경색의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다. 일과성 허혈 발작. 줄여서 TIA. 이름은 낯설지만 이 질환은 마치 장난을 치듯 인간을 속인다. 뇌로 가는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기적처럼 다시 열리는 현상. 그 짧은 시간 동안 뇌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5분 혹은 10분 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환자는 말한다. 선생님, 한쪽 다리에 힘이 쑥 빠졌다가 다시 괜찮아졌어요. 나는 묻는다. 언제였죠? 이틀 전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절망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 이틀이 바로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이기 때문이다. 통계는 잔혹하다. TIA를 겪은 사람의 약 15%는 48시간 내, 20%는 3개월 내에 진짜 뇌경색을 겪는다. 즉, 그 잠깐의 회복은 회복이 아니라 경고다.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다. 이 현상은 마치 폭풍 앞에 바다 같다. 잔잔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엄청난 에너지가 소용돌이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요함에 속는다. 다행이다. 괜찮아졌어.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건도 뇌가 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작은 혈전이 잠시 막았다가 혈류가 다시 열리며 증상이 사라진 것일 뿐. 뇌세포는 여전히 상처 입은 채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괜찮아진 게 아닙니다. 단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놀랍니다. 하지만 나는 덧붙입니다. 운이 2번 연속으로 따라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느낍니다. 그들은 이제야 진짜 두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착각입니다. 증상이 사라지면 안심하게 되고 안심하면 행동이 멈춥니다. 그러나 그 멈춤이 바로 뇌경색이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그 잠깐의 안도감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나는 병원에서 이런 환자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걸었던 사람이 오늘은 한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MRI를 보면 며칠 전부터 진행된 손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뇌는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신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그 작은 이상, 그것이 바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신호를 노화나 피로로 오해합니다. 나는 그 오해를 죽음의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녁에 갑자기 말이 꼬이고 오른쪽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병원 올 필요가 없다고 아내가 말려서 나는 MRI를 찍었습니다. 뇌 혈관이 80%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왔으면 어땠을까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왔다면 그는 지금처럼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뇌는 반드시 예고를 보낸다. 그 예고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한쪽 팔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잠시 말이 어눌해진다. 그리고 그게 사라진다. 그 순간 병원에 가야 한다. 그것이 뇌경색의 리허설이다. 첫 리허설이 끝나면 본 공연은 곧 시작된다. TIA는 뇌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기회를 버린다. 왜냐하면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변화는 이미 내부에서 진행 중이다. 뇌의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다음번에는 다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이 진짜 뇌경색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몸이 한 번이라도 이상하다고 외쳤다면 그건 참아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망설인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혹은 병원에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 몇 시간의 망설임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 의학적으로 TIA는 작지만 명확한 경고다. 혈관의 일부가 막히며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된다. 그러나 아직 세포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에 증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회다.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신호다. 그러나 그 기회는 짧다. 48시간, 많아야 72시간. 그 시간을 넘기면 혈전은 더 커지고 결국 완전히 막히게 된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잠시 괜찮아진 것은 괜찮아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엔 진짜가 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뇌를 살리는 음식,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매일 뇌를 죽이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탁이 곧 생명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종종 말한다. 당신의 식탁이 바로 당신의 혈관입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대답한다. 설마요, 밥이 무슨 혈관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그들의 혈관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짜게 먹는 사람의 혈관은 단단하고 메마르며 과하게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사람의 혈관은 끈적하고 흐름이 더디다. 반대로 자연의 색을 담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사람의 혈관은 놀라울 만큼 탄력이 있다. 나는 이걸 녹색 신호등 식단이라고 부른다. 먼저 등푸른 생선 부위다. 고등어, 꽁치, 삼치. 그 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오메가3는 혈관 안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고 피를 맑게 만든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준다. 이건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니다. 나는 오메가3를 꾸준히 먹은 환자들이 뇌혈류 검사에서 얼마나 다른 수치를 보이는지 수없이 보았다. 피가 맑아지면 혈관은 미끄러워진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안을 청소한 것처럼. 주의할 점은 단 하나, 절대 튀기지 말 것. 오메가3는 열에 약하다. 찜이나 구이로 조용히 익혀야 그 효능이 살아난다. 두 번째는 청국장과 나토다. 나는 이 두 가지를 자연이 만든 혈전 용해제라고 부른다. 청국장이나 나토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있다. 이것은 이미 만들어진 혈전을 직접 녹이는 작용을 한다. 병원에서 쓰는 비싼 혈전 용해 주사와 원리가 같다. 내가 본 한 환자는 매일 아침 청국장을 한 숟가락씩 먹었다. 1년 뒤 혈관 초음파를 찍었을 때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약보다 맛있어요. 나도 웃었다. 단, 기억해야 한다. 나토키나제는 열에 약하므로 청국장을 끓일 때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야 한다. 너무 오래 끓이면 효소가 죽는다. 세 번째는 시금치와 녹색 채소다. 혈압은 뇌혈관의 적이다. 짠 음식으로 인해 몸속 나트륨이 늘어나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은 팽창하며 벽이 약해진다. 하지만 시금치나 버섯, 애호박 같은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하다. 칼륨은 나트륨을 붙잡아 소변으로 배출시킨다.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것이다. 나는 이걸 자연의 이뇨제라 부른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칼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채소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시금치를 데쳐서 된장에 살짝 묻혀 먹는 것. 그것이 최고의 혈압약이다. 그리고 네 번째, 토마토. 나는 이 과일을 붉은 심장의 친구라고 부른다. 토마토의 붉은 빛은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 때문이다. 이 성분은 혈관 벽을 산화로부터 보호한다. 쉽게 말해 수도관이 녹슬지 않게 막아주는 코팅제 같은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토마토를 생으로 먹기보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끓여 먹으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진다. 하루 한 개의 토마토는 뇌혈관의 녹을 막는 강력한 방패다. 나는 이 네 가지를 환자들에게 녹색 신호등 음식이라고 부른다. 이것들은 단지 건강식이 아니라 뇌를 살리는 생명식이다. 약국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되는 치료, 그것이 진짜 의학이다. 이 네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혈관을 청소한다는 것이다. 피가 맑아지면 생각이 또렷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예전엔 걸을 때 다리가 무겁고 저릿했는데 요즘은 깃털 같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의학 논문보다 확실한 증거였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이 네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약병이 아닌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식습관, 그것이 평생의 건강을 만든다. 식탁은 언제나 우리의 거울이다. 무엇을 먹느냐가 곧 어떤 삶을 사느냐를 말해준다. 혈관은 정직하다. 좋은 것을 넣으면 맑아지고 나쁜 것을 넣으면 막힌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으며 스스로의 혈관을 파괴하는 검은 신호등 음식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수저 끝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숨어 있는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혈관을 천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실이다. 나는 그것들을 검은 신호등 음식이라 부른다. 그릇에 담긴 맛과 향은 짙고 풍부하지만 그 뒤엔 고요한 파괴가 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한 숟가락이 혈관을 한층 더 좁히고 뇌로 가는 길을 조금씩 닫아버린다. 첫 번째, 적은 짠 음식 이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짠맛은 뗄 수 없다. 국, 찌개, 젓갈, 장아찌. 그러나 이 소금기 많은 음식이 뇌혈관을 가장 먼저 공격한다. 나트륨은 혈액의 농도를 높이고 몸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끌어당긴다. 그 결과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이미 약해진 혈관벽은 서서히 찢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놀란다. 아침까진 멀쩡했는데. 하지만 그것은 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수십 년간의 소금이 만들어낸 결과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한 숟가락의 국물, 그것이 뇌혈관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지만 이내 표정이 굳는다. 사실이니까. 짠맛은 혀에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 혈관에는 평생의 짐을 남긴다. 두 번째 적은 튀김과 기름진 음식이다. 치킨, 도넛, 감자튀김, 그리고 각종 유탕 과자들. 이 음식들은 바삭한 순간의 즐거움을 주지만 그 속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독이 숨어 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을 상처내고 염증을 일으킨다. 그것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폭발적으로 늘린다. 결국 혈관은 끈적한 기름에 덮이고 피의 흐름은 둔해진다. 나는 이를 묵은 기름의 덫이라 부른다. 특히 오래된 기름에 다시 튀긴 음식은 가장 위험하다. 산화된 기름은 독극물과 같다. 그 한 입에 바삭함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단단히 막아버리는 셈이다. 세 번째는 가공육품이다. 소시지, 햄, 베이컨, 편의점 도시락에 흔히 들어있는 그 반짝이는 고기들. 이들은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아질산염, 방부제, 나트륨을 가득 품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깔끔하고 맛있지만 그 속에는 혈관을 갉아먹는 화학물질이 숨어 있다. 아질산염은 몸속에서 산화질소를 방해매하고 혈관의 탄력을 앗아간다. 결과적으로 혈관은 플라스틱처럼 굳는다. 나는 가끔 농담처럼 말한다. 햄은 고기가 아니라 화학실험입니다. 사람들은 웃지만 그 말이 진심임을 알면 얼굴이 굳는다. 매일 아침 소시지를 구워 먹는 습관, 그것이 10년 뒤 당신의 MRI에 그림자를 그린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복에 바나나치다. 의외라고 생각하겠지만 노년층에겐 위험할 수 있다. 바나나 한 개에는 412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다. 신장이 약해진 노인은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한다. 혈중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심하면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무서운 것은 당분이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는다. 나는 그것을 달콤한 칼날이라 부른다. 건강을 위해 먹은 바나나가 오히려 혈관을 찢는 셈이다. 이 네 가지, 짠 음식, 튀김, 가공육, 그리고 공복 바나나. 이것들이 매일 우리의 혈관을 갉아먹고 있다. 하루 세 끼 중 단 한 끼라도 이들을 피하는 것이 뇌경색 예방의 시작이다.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묻는다.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보다 무엇을 끊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한다. 우리는 늘 추가만 생각한다. 더 좋은 영양제, 더 비싼 슈퍼푸드. 하지만 진짜 건강은 제거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뒤에서 나쁜 음식이 혈관을 막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 노부부가 내 환자였다. 남편은 매일 저녁 짠찌개를 먹었고 아내는 아침마다 튀긴 만두를 올렸다.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남편은 75세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아내는 그제야 내 진료실에 찾아왔다. 그녀는 눈을 붉히며 말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던 찌개를
왜 이제서야 끊었을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식탁은 습관의 기록이다. 그릇에 담긴 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가 결국 혈관의 운명을 결정한다. 따라서 진짜 의학은 약병이 아니라 주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식탁에 짠 국물 대신 미소 된장을, 튀김 대신 구운 생선을, 햄 대신 삶은 달걀을 올려보라. 그 작은 변화가 뇌혈관을 지켜줄 것이다. 이제 식탁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스스로의 몸을 매일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단 5분이면 충분하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생명을 지키는 기적이 될 것이다. 나는 늘 말한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아침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검사를 하나 알려줍니다. 돈이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5분, 당신의 몸과 대화하는 시간. 이름하여 아침 5분 자가 진단법입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네, 아침에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의자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양쪽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만약 한쪽 다리만 유독 힘이 빠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의 운동 신호가 다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68세 여성, 매일 아침 무릎이 시리고 힘이 빠졌지만 관절염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뇌의 한쪽 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동작 하나가 그 사실을 드러냈던 것이죠. 두 번째, 타서 눈 감고 서 있기. 마스, 벽처럼 안전한 곳에 서서 눈을 감고 30초만 버텨보세요.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으로 기울거나 흔들린다면 뇌의 손해, 샤오나오, 기능이 약해진 것입니다.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 센터입니다. 어느 날 72세 노인이 내게 말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는 단순히 어지럼증인 줄 알았지만 검사 결과 뇌경색 초기였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균형이란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니라 뇌의 건강을 가늠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세 번째,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 맨발로 바닥을 디뎌보세요. 두 발의 감각이 같은지 느껴보세요. 한쪽 발만 차갑거나 둔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나는 이 검사를 뇌의 촉각 테스트라 부릅니다. 뇌의 감각 영역이 손상되면 다리가 마치 남의 다리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한쪽만 차갑거나 두꺼운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감각 신호를 해석하지 못하는 초기 징조입니다. 네 번째, 일직선으로 걷기. 거실 바닥에 보이는 선을 따라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며 걷습니다. 이때 중심이 흔들리거나 자꾸 선을 벗어난다면 손의 협응 기능이 저하된 것입니다. 나는 이 검사를 몸의 내비게이션 테스트라 부릅니다. 뇌 속의 고유 감각이 약해지면 몸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작은 검사는 뇌 속 GPS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4가지 검사는 아침의 짧은 의식이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고 눈을 감고 서 있고 발바닥을 느끼고 일직선으로 걸어보는 그 5분. 그것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생존의 의식입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5분이 평생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 5분이 다시 걷게 해줍니다. 이 5분 진단법은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합니다. MRI도 CT도 검사비도 필요 없습니다. 몸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왼쪽 다리가 무겁다. 균형이 어색하다. 감각이 희미하다. 이것은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생명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는 사람만이 뇌경색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검사를 스스로에게도 합니다. 아침마다 병원 출근 전에 의자에 앉아 일어나 봅니다. 눈을 감고 서서 숨을 고르고 발끝의 감각을 확인합니다. 그 몇 초의 정적 속에서 나는 느낍니다. 내 몸이 살아있음을, 내 뇌가 여전히 나를 지휘하고 있음을. 의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싼 약이나 최신 장비보다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몸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은 병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5분의 루틴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4가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다리가, 몸이, 뇌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대화가 쌓이면 당신은 병보다 먼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리의 신호를 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뇌가 다리를 통해 보내는 7가지 마지막 구조 요청 컨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중 단 하나라도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단 1분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뇌는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다리에서 먼저 느낀다는 것이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뇌와 가장 가까운 대화 창구다. 뇌혈류가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가장 먼저 다리가 반응한다. 그것은 몸의 마지막 구조 요청이다. 나는 그것을 7가지 형태로 정리해 두었다. 당신이 이 중 하나라도 느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의 시작이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신호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혹은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느껴진다. 통증은 없다. 그저 힘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한다. 어제 좀 무리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피로나 관절염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는다. 한쪽만 통증 없이 순간적으로 힘이 빠졌다면 그것은 뇌가 다리로 내리는 명령이 끊겼다는 뜻이다. 다리가 마비된 것이 아니라 뇌가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신호.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해진다.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혹은 살이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 찬 바닥을 밟아도 차갑지 않고 꼬집어도 아프지 않다. 이것은 감각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환자들의 이 표현을 너무 자주 들었다. 왼쪽 발바닥이 마치 솜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그건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신호. 걸을 때 한쪽 발끝이 자꾸 끌린다. 신발이 자꾸 벗겨지고 평소보다 발이 바닥에 걸린다. 이것은 뇌에서 발목을 들어 올리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현상을 조카수라 부른다. 처음에는 발끝이 살짝 스치다가 점점 심해져 넘어지게 된다. 한 발자국이 무거워질 때마다 뇌의 신호선이 더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신호. 평평한 곳에서도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경우다. 문턱이 없는데도 발이 꼬이고 중심을 잃는다. 이것은 뇌의 고유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한 징조다. 고유 감각이란 눈을 감고도 내 다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는 뇌의 지도다. 이 기능이 고장나면 몸은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 결과 평지에서도 넘어지게 된다. 나는 이 증상을 몸이 나를 잃어버린 순간이라고 부른다. 다섯 번째 신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린다.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데 한쪽 다리가 저절로 움직인다. 이것은 뇌의 브레이크 신호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우리 뇌는 움직이라는 신호뿐 아니라 멈추라는 신호도 함께 보낸다.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멈춤의 회로가 고장난다. 그때 다리는 혼자서 움직인다. 마치 작은 경련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피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뇌의 불안정이 몸으로 새어나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신호. 술 마신 사람처럼 몸이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쏠린다. 이것은 뇌의 손해, 즉 균형센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다. 어지럽고 중심을 잡기 위해 벽을 짚게 된다. 요즘 어지럼증이 심해요? 라는 말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손해경색 환자였다. 이 증상은 특히 빠르게 악화된다. 눈앞의 세상이 기울고 몸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는 이미 골든타임의 시침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일곱 번째 신호. 이 모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다. 이것이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다. 다리가 마비되고 감각이 둔해지고 중심이 흔들렸지만 10분 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도한다. 다행이다. 괜찮아졌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작은 혈전이 잠시 막았다가 다시 열렸을 뿐이다. 그것은 뇌가 보낸 마지막 경고장이다. 48시간 내에 15%, 3개월 내에 20%가 진짜 뇌경색을 겪는다. 다시 말해, 그 잠깐의 평온은 폭풍 전의 고요롭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바로 맵19를 불러야 한다. 지켜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도 말라. 전화화로 이렇게 말하면 된다.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증상이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뇌를 구할 것이다. 의료진에게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는 것은 치료 성공률을 좌우한다. 나는 이 신호들을 볼 때마다 환자들의 눈빛을 떠올린다. 선생님, 그때 알았더라면 그 말은 내게 가장 무거운 문장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뇌 언어이자 생명의 외침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외침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뇌경색을 막는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5글자. FAST+L. 그것이 바로 생존의 언어입니다. 나는 늘 말한다. 뇌경색 앞에서는 신속함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면 죽음이, 빠르게 움직이면 생명이 따라옵니다.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글자가 있습니다. FAST+L. 단순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언어입니다. F는 face,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지는 않습니까? 얼굴의 근육은 뇌에서 나온 신호로 움직입니다. 만약 그 신호가 한쪽으로만 전달되지 않는다면 뇌의 반대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구급실에서 수많은 얼굴을 봤습니다. 반쪽은 웃고 있는데 다른 반쪽은 아무 반응이 없죠.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표정의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미세한 비대칭에서 뇌의 비명을 듣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A는 arm, 팔입니다. 양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10초만 유지하세요. 한쪽 팔이 천천히 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닙니다. 뇌의 운동 신호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한 환자는 아침에 커피 잔을 들다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나? 했지만 몇 시간 뒤 그는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 순간 손이 아니라 뇌가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S는 speech, 말입니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물 좀 주세요가 무루 좀 주제요로 바뀌는 순간 뇌의 언어 영역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어는 뇌의 가장 섬세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나는 종종 환자들의 눈빛에서 혼란을 봅니다. 그들은 분명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말을 잃는다는 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뜻이니까요. T는 time, 시간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 시점을 알면 의료진이 약을 투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시간, 단 3시간이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증상이 오전 9시 1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환자의 뇌를 구합니다. 나는 이 문장을 1000번도 넘게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HL, LH, 다리입니다. 나는 이 알파벳을 개인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실히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걸을 때 한쪽이 끌린다면 그것이 바로 뇌의 구조 요청입니다. FAST가 상반신의 신호라면 L은 하반신의 경고입니다. 얼굴, 팔, 언어, 시간, 그리고 다리. 이 5글자가 모두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나는 이 규칙을 생존의 공식이라 부릅니다. 얼마나 단순한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면 오히려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뇌는 이미 마지막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 출근길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졌습니다. 10분 뒤 회복됐고 그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나았어. 그날 오후 그는 다시 쓰러졌고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것은 불이 꺼졌다고 불씨가 사라진 줄 착각하는 것과 같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FAST+L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행동하라. 웃음이 비뚤어졌다면, 팔이 떨어졌다면,
말이 꼬였거나 다리에 힘이 풀렸다면 지금 바로 119를 누르세요.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이 한 문장이 생명과 마비를 가릅니다. 뇌경색은 결코 느리게 오지 않습니다. 그 속도는 당신의 판단보다 빠릅니다. 그러니 판단하려 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생명은 판단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망설임,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흐린 오후였다. 병원 복도 끝에서 구급차의 휠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자동문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느낌이 왔다. 이번에도 늦었다. 들것 위에는 70대 남성이 실려 있었다. 오른쪽 다리가 축 늘어져 있었다. 그의 아내가 내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선생님, 어젯밤에도 다리가 좀 이상하다고 하소했어요. 근데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주무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어젯밤 그 몇 시간의 망설임이 모든 걸 바꿨다. MRI를 찍자 뇌의 왼쪽 방구가 희미하게 빛을 잃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한 도시의 불이 순식간에 꺼진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이 질문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다. 왜 사람들은 신호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을까? 어쩌면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병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니까. 어쩌면 습관 때문일 것이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를 넘긴다. 하지만 나는 너무도 많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의 끝을 봤다. 그것은 언제나 병실의 침묵이었다. 그러나 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어떤 환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 한 여성은 새벽에 다리에 힘이 빠지자마자 바로 119를 불렀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증상 발생 후 40분. 혈전 용해제를 맞고 2시간 후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선생님, 다리가 다시 움직여요.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인간은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퇴원 후 내게 카드를 보냈다. 이제 아침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를 합니다. 선생님이 말한 그 5분의 기적을요. 나는 그 카드를 책상 위에 두고 매일 본다. 그 작은 습관이 한 생명을 살렸다. 의학의 본질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걸 나는 다시금 배웠다. 반면 어떤 환자들은 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들은 너무 늦게 왔다. 한 노인은 아들을 향해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도와달라는 절박함을 읽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치료를 해도 손발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아들은 울며 말했다.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다리가 시리다고 하셨어요. 그게 이런 신호일 줄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다. 의사로서의 냉정함 뒤에 인간으로서의 무력함이 스며들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다.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뇌경색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다리에서 시작된 속삭임이다. 그 속삭임을 듣는다면 당신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병원 복도 끝 창문에서 종종 하늘을 본다. 비가 내릴 때마다 생각한다. 혈관 속에서도 이런 비가 내리고 있을까? 한 방울의 피가 흐르는 그 길을 막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음식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무지와 싸운다. 그 싸움의 무기는 거창하지 않다. 단 한 걸음 더 걷는 용기, 짠 국물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결심, 그리고 다리의 미세한 떨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힘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기억하라. 당신의 뇌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다리가 보내는 그 작고 미세한 신호는 생명을 향한 외침이다. 그리고 당신만이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다. 지금 불을 끄고 눈을 감고 당신의 두 다리를 느껴보라. 그 다리가 오늘 하루도 당신을 지탱해 준 것에 감사하고 그 신호가 멈추지 않도록 내일의 식탁과 습관을 바꿔보라.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가족에게 공유한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나는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속삭인다.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오래 걷는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단순한 의학 강의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기록이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래된 수도관처럼 서서히 막혀가며 결국 다리를 통해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는 7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발끝이 끌리고, 평지에서도 넘어지고, 다리가 떨리고, 균형이 흔들리고, 그리고 잠시 괜찮아지는 착각 속에 숨는다. 그러나 뇌는 언제나 예고한다. 그 예고를 듣는 사람은 살아남고, 무시하는 사람은 후회한다. 골든타임은 단 3시간. 그 3시간 안에 움직이면 당신은 다시 걷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방의 시작은 식탁 위의 선택과 아침 5분의 루틴이다. 등푸른 생선, 청국장, 시금치, 토마토. 이 4가지 음식이 뇌를 살리고 짠 음식과 튀김, 가공육, 공복 바나나가 뇌를 죽인다. 몸은 늘 말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부터 그 신의 귀를 기울여라. 다리가 떨리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병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100세의 문턱에서도 2발로 걷는 당신의 모습을 마주하길 바란다.